자, 여러분. 레디, 액션. 네, 카메라 돌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한 편의 영화 같은 정말 비극적인 역사 속 주인공이죠. 바로 단종의 숨겨둔 이야기를 다룬 감독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제가요, 이 한국사를 쭉 파고든 감독의 눈으로 이 가슴 아픈 시나리오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해설해 드릴게요. 자, 우리 영화의 오프닝 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바로 이 오싹한 저주로 시작합니다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훗날 조카의 왕위를 빼앗게 되는 세조, 그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난 거예요.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.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. 와,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앞으로 펼쳐질 그 핏빛 비극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암시할 수 있을까요? 최고의 프롤로그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첫 번째 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목은 핏빛 서막. 모든 비극에는 그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. 바로 우리 주인공 단종의 탄생에 얽힌 아주 지독한 아이러니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보시면 단종의 운명은요, 정말 기가 막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. 한쪽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. 할아버지가 누굽니까? 세종대왕입니다. 아버지는 적장자 문종, 그러니까 적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조선 최초의 적장손. 이 정통성 하나만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했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은 너무나 비극적인 피수자였어요. 왜냐?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바로 다음 날 그만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은 축복 속에서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는 끔찍한 상실과 함께 시작된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막을 열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좋은 정치 스릴러 영화에는 뭐가 필수일까요? 바로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는 아주 입체적인 악역이죠. 우리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,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을 무대 위로 불러보겠습니다. 수양대군의 이두 얼굴 한번 보세요.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. 사람들 앞에서는요, 어린 조카를 위해 자기 한 몸 다 바치는 충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. 다들 가기 싫어했던 그 힘든 명나라 사신길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요.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어린 왕의 결혼까지 막 주도해요.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면 어땠을까요? 뒤로는 비밀리에 쿠데타 동지들을 싹 모으고 관상가한테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물어보면서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. 이 권력을 향한 그의 연기, 와, 정말 소름 돋을 정도 아닙니까? 자, 이제 영화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. 그렇게 꾹꾹 눌러왔던 숙부의 야망이 마침내 폭발하는 그 운명의 날로 함께 가보시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수양대군의 권력 천탈이 얼마나 빠르고 무자비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먼저 1453년 그 유명한 피해 숙청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지키던 핵심 신하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딱 2년 뒤인 1455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14살의 단종은 결국 극심한 압박에 못 이겨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돼요. 이때 한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픈데요. 왕의 상징인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바쳐야만 했던 충신 성산문이 그 자리에서 옥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. 이 영화의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죠. 자, 씬 체인지, 로케이션으로 옮기겠습니다. 카메라, 단종의 삶, 그 마지막 무대가 될 고독하고 외로운 유배지를 비춰주세요. 와, 이곳의 미장센, 즉 배경 연출을 좀 보세요. 그야말로 완벽한 비극의 무대입니다. 단종이 유배된 곳이 바로 이 청령포인데요. 지도를 보면 삼면이 거친 강물로 콸콸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마저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 딱 막혀 있어요. 배 한 척 없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.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자연의 감옥이었던 셈이죠. 이 지형 자체가 어린 왕이 느꼈을 그 절망과 고립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소품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 영화의 장르가 바뀔 시간이에요. 비극적인 역사극에서 등골 서늘한 미스테리 스릴러로 말이죠. 단종의 죽음, 그 마지막 순간은요,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이 계속 논쟁하는 거대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. 아니,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 실록에서조차 단종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시대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사건 직후인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고 되어 있어요. 공식적인 입장이죠.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선조실록을 보면 이야기가 바뀝니다. 사약을 보냈다고 해요.
그러다 숙종실록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. 사약을 가져간 관리가 차마 못하니까 한 하인이 대신 죽였다는 식으로요. 심지어 야사, 즉 비공식 기록에는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.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? 나라의 공식 기록이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까요?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렇게 서로 다른 엇갈리는 기록들, 이 혼란 속에서 과연 16살 소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 질문 하나로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미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 영화는 단종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에필로그가 남았는데요. 바로 그가 남긴 위대한 충심에 대한 아주 길고 깊은 롱테이크 씬입니다.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. 세조가 내린 이 끔찍한 명령, 이 한마디 때문에 어린 왕의 시신은 차가운 강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.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죠. 새로운 왕의 잔인함이 만들어낸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정말 암흑 같은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공포의 무대 위로 한 명의 영웅이 조용히 등장합니다. 바로 영월의 지방관리였던 어몽도라는 인물입니다. 그는 삼죽이 멸문당할 그 끔찍한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몰래 정말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깊은 산속에 왕을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듭니다. 정말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건 위대한 행동이었죠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충심을 상징하는 한 숫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건 순강의 용기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. 바로 60이라는 숫자입니다. 60년. 이 시간이 대체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낸 세월입니다.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집 근처 봉우리에 올라서 저 멀리 남편이 잠들어 있는 동쪽 영월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. 이건 한 번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죠. 평생에 걸쳐 이어진 한결같은 사랑이자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역사의 정의는 참 더디게 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찾아옵니다. 1457년,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무려 200년이 넘게 흐른 뒤인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비로소 왕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. 그리고 어몽도가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 작은 무덤은 왕의 무덤, 즉 장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죠.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진정한 충심은 역사 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았던 겁니다. 자, 컷! 오케이! 네,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진짜 감독판이라면 관객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쯤은 던져야겠죠. 수백 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단종이라는 소년을 기억하는 걸까요? 어쩌면 그를 기억한다는 건 단지 슬픈 역사를 되새기는 걸 넘어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힘없는 정의를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행위는 아닐까요?